심은 건데요. 우리 이웃들 간의 갖가지 분쟁들을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느 여성으로부터 매일같이 협박을 받고 있다는 제보자를 직접 만나봤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살해 협박까지 섬뜩하기만 했는데요. 이 무서운 공포 속에 살고 있다는 사람들의 이야기, 이유가 뭔지 확인해 보시죠. 예. 내 손에 안 죽이면은 너네를 내가 어떻게 죽이나 내가 너무 쉽게 사람도 죽일 거니까. 한 여성으로부터 끊임없이 협박을 받고 있다는 제보자. 지금도 일 못했어요. 왜요? 죽이고 막 이러고 협박 전화요. 우리 스토커같이 우리가 뭐 하는지를 다 알아요. 그녀는 이 가족의 일거수일투족까지 알고 있다는데요. 오로지 내 귀는 니네만 하겠다. 이 가족들에게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서울의 한 아파트, 김 씨와 가족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이유는 다름 아닌 층간소음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 같으세요? 뭐 이렇게 찍는 망치 소리 아닌가요? 뭔가 두드리는 소리처럼 들리죠? 못 박는 소리. 심하게 두드릴 때면 전등이 흔들릴 정도로 강하게 들린다고 하는데요. 이 소음의 근원지는 다름 아닌 위층이었습니다. 실제 촬영을 하는 도중에도 그 소리를 직접 들어볼 수가 있었는데요. 들리시죠? 무언가를 굴리는 듯한 그 소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시끄럽네요. 아, 지금 이 상황에서? 네, 촬영하는 도중에 들린 소리예요. 그래요? 아령이 두 개가 있더라고요. 이것만 아령, 이따만 아령. 이걸로 하셨어요? 그랬더니 맞대요. 그러면 안 되시는 거 아니에요, 사장님?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냐면 니네가 너무너무 시끄럽게 울어서 보고. 그런데 이상한 것은 층간소음을 호소하는 것이 윗집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보자가 녹음했던 소리는 윗집에서 층간소음에 대한 보복으로 일부러 소음을 일으킨 것이라는데요. 아니, 집에서 저러고 다니신다는 거예요? 네. 코끼리 발자국으로 셋들이 다뤘다고. 이번 사건은 일반적인 층간소음 사건과는 반대로 위층에서 아래층이 시끄럽다고 주장을 하는 상황이었는데요. 이러한 보복성 행동은 다른 주민들에게도 피해를 끼쳤습니다. 나는 여기 바닥 깨는 줄 알았어요. 나만 놀라게 하는 아이들 전체가 그것도 목을 가지고 나 보진 않았는데 그래서 딱 이렇게 바닥에 치지 않았나. 두드리는 행동이 점점 심해지자 다른 주민들이 민원을 넣기도 했다는데요. 하지만 달라지는 건 없었다고 합니다. 그 10층 이하로는 소리가 안 전달된 정도의 소음으로 그러면 아래층에 바닥을 돌려주겠대요. 저기한테만 하는 거. 계속 보복심으로. 뭐 그러니까 뭐 법인이 뭐 경찰이 오고 그러면 자기는 무섭지 않다. 뭐 내가 하는 대로 니네는 받아라. 언제 찾아와 위협을 가할지 모르는 위층 때문에 공포심과 불안감이 극도로 달한 김 씨와 가족들. 답답한 마음에 집 앞 현관문은 물론 집안 거실에도 CCTV를 설치했는데요. 예. 가족들의 생활이 고스란히 노출되는데도 CCTV까지 설치한 이유는 뭘까요? 소리가 난다고 그러니까 저희는 미치는 거죠, 정말. 빈집에서도 소리가 난다고 주장하는 위층. 하지만 이른 아침 김 씨 부부는 집을 나갔기 때문에 집에는 아무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내가 지금 집에 있어요. 잠깐 기다려. 너 집에 있지 지금. 나 지금 사무실에 있습니다. 사무실에요. 왜 또 들려요, 소리가? 아니. 이렇게 통화가 끝나고 1시간 뒤 위층 여자가 김 씨의 집을 찾아옵니다. 아, 예. 직장에 있다는 김 씨의 말을 믿지 못했는지 벨을 누르며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는데요. 하지만 여러 번 누른 후에 응답이 없자 곧 올라가 버립니다. 그리고 그날 밤 다시 김 씨의 집을 찾아봤는데요. 맞은편 집 앞을 서성이다가 김 씨의 집을 살피더니 엘리베이터를 타고 문을 닫습니다. 그렇게 올라가는 듯 보였지만 잠시 후 다시 열리는 엘리베이터 문. 혹시 누군가가 나오지는 않았는지 확인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 안에서 숨어 있는 걸로 그렇지요. 판단하고.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했는데도 불구하고 위층 여자는 계속 위협을 해왔다는데요. 정말 이걸 뭐라 그래야 되나, 이걸. 그러니까 우리 딸도 죽인다고 하니까는. 아니면 청부살인까지. 아, 왜 그러세요? 저희가 뭐라고 그랬던데. 소리가 너네가 소리를 쉬워. 저희 소리도 말고 소리 하나도 내지 말고 산다가 이사를 쳐가던데. 아니면 너하고 나하고는 살인 날 줄 알아. 알아? 섬뜩하죠. 내가 죽였다고 신고해라. 응? 아니면 네가 날 죽여. 도대체 이들의 분쟁은 왜 시작된 걸까요? 저희가 이제 여기 이사 오면서 인테리어를 했어요.
우리가 한 4년 돼가지? 일단 이사 오면서 인테리어를 했기 때문에 일단 피해를 어찌됐든 드렸던 거잖아요. 그래서 죄송하다고 그럼 주의를 애들 주의시키고 하겠다고. 4년 전부터 시작됐다는 김 씨 가족과 위층 간의 불화. 우선 위층의 여자를 만나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이미 아래층 이 사람들은 모든 걸 설정을 꾸며놓고 지금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 우리가 놀아날 필요는 없죠. 그렇다면 위층 다른 가족들의 입장은 어떨까요? 여보세요? 예, 선생님. 잠깐 올라가서 어머니랑 좀, 이렇게 대화를 좀. 대화는 힘들 거예요. 힘들고 좀 감정을 갖고 대화를 하게 되면은 저는 개인적인 생각을 또 다시 또 말씀드릴게요. 가운데 골마다 깊이 차일 것 같은 느낌이 더 든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변함은 없어요. 오랜 설득에도 불구하고 위층 사람들과의 대화는 더 이상 불가능했습니다. 그렇다면 여자의 주장대로 정말 소음이 나는 걸까요? 이웃 주민들의 협조를 받아 비슷한 구조의 다른 집에서 층간소음 상황을 실험해 봤습니다. 자, 보시면 다른 집에서 평소와 같이 거실을 걷고 의자를 끌었지만 위층에는 별다른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32데시벨은 일반적으로 조용한 공원에서 들리는 소음 정도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천장도 두드려봤지만 희미하게 들릴 뿐 위층으로 심하게 전달되지는 않았습니다. 멀리서 호랑이 소리가 약간 들려요. 밑에서는 안 들리고 다르면 못 들었네요. 계속되는 위층 여자의 보복성 행동과 협박으로 하루하루를 고통 속에서 살고 있다는 김 씨와 가족들. 대화조차 할 수 없어 답답할 뿐이라는데요. 무서워요. 저 사람들은 오직 꽂힌 게 우리 집에. 그거를 해결할 방법이 뭐가 있냐요? 감정의 골이 깊어질 대로 깊어진 이들. 하루빨리 해결점을 찾아 서로의 집에서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예, 보통 층간 소음 하면은 위층에서 이제 소리가 나가지고 밑에 층에서 불편함을 이제 호소하는 경우가 많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번 경우에는 좀 반대의 경우가 됐습니다.